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산이산이 곽수산이 개미투자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미 좋죠? 아유, 내용에 집중해야죠. 지금 주식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 좋았어. 장기 투자인데요. 장기 투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럼요. 이제 큰 돌 몇 개 걸렀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쭉 장기로 가고. 그렇죠. 오늘 시간 관리 잘하고 내용에 집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민주당 부대변인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좀 맞아주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예. 대변인이야. 예. 민주당의 대변인. 네. 부대변인은 강성필 같은 그 자잘한 애들. 이분은 대변인. 네, 소개 확실히 해야 돼요.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이지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지은 대변인은 다음 총선에 이제 출마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2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여러 지표상으로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정말 겸손해야 된다. 긴장을 네.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의 사례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되시는 줄 알았군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개표 방송 때 정말 10%포인트 높게 나왔었거든요.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어. 10%포인트 높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뭐가 개표 방송 개표 때. 개표? 딱 출구조사 결과. 출구조사 때. 네. 아. 출구조사 때 그렇게 어.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0.6%포인트로 졌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까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 0.6 차이였어요? 0.6이었어요. 와. 네. 결국 그래서 조정은이 됐잖아. 그러니까요. 아. 지역구시잖아요. 마포가. 그래.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오피니언즈 윤희웅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매부쇼는 첫 출연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어디서 함께? 더 라이브. 더라이브 때. 과거에. 그때 이제 함께 했고 예. 매부쇼는 지금 워낙 박힌 돌이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택수 박힌 돌이 훌쩍을 하지 않아요.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돌 빼려고 하면 삼행시를 또 하시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마포 있잖아요. 네. 그 출구조사랑 결과가 달라진 곳들이 이제 많이 좀 있었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 이제 한강벨트 얘기하는 게 그 이유인데 한강벨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한강 주변이어서 멋있는 경관 얘기할 텐데 사실은 부동산 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민심이 워낙 이제 강하고 이제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자산 선거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코스피 선거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들이 상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 지금 격차가 상당히 크긴 한데 예. 좁혀질 가능성도 이제 있고 거기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이제 마포. 마포.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결국은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또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나 보군요. 네. 아. 근데 이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거 안정, 집값 안정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연히 찬성하잖아요. 네. 근데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냐 안 받아들이냐 반대가 또 높거든요. 뭐 그건 그렇고. 그 지점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정원호 후보를 박원순 시즌 2다 뭐 부동산 내에서 이제 어떤 입장이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예. 부동산 관련한 시각으로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금 이제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장난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제 영역이니까 들어오지 마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야, 이번 지방선거는 이 지방선거보다 보궐선거가 더 뜨거워. 진짜 피 터집니다, 여기. 아니 근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오는 분들의 중량감들이 네. 대단하고요. 그래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전략공천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곳 한 곳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억 원을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의혹으로 양문석 의원이 예,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안산갑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안산갑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했죠. 네, 어제 발표가 났죠.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전 대변인을 안상갑 후보자로 전략 공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김석훈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 그거를 우리 전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문석 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55.6%를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아실 텐데 그때 아마 대통령실 미래기획관인가를 했었던 장성민 장성민, 네. 예, 그 대결을 했어요. 두 분이 대결을 했는데 장성민 후보는 44%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난 곳이어서 네. 원래 이제 안산이 민주당세가 워낙 이제 강한 지역이고 예. 여기 이제 과거에는 상록갑이라고 이제 불렀던 지역이긴 한데요. 네. 민주당세가 워낙 세서 이번에 이제 누가 공천이 되더라도 당선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큰 지장이 없는 그렇습니까?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예. 박제해 해놓겠습니다. 앞으로 영업하는데 큰 지장 받을 수 있습니다. 틀리면. 네. 여기는 좀 민주당 지지세가 조금 강한가 보군요. 네. 그래서 여기 전략 공천이 누가 되느냐. 음.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보군요. 네. 네. 서로 이제 텃밭이 워낙 좋으니까 공천이 되면 뭐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언급들을 하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당의 이제 고민 하에서 예. 김남국 전 의원이 공천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덧붙일 말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 이긴다니까. 무조건까지는 아니고 이길 가능성이 높다. 예. 김남국 후보가 좀 열심히 하면 예. 김남국 후보가 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하면서 코인 거래를 한다든지 진짜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예. 아니 야 또 생각나겠다. 그런 것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네. 김남국 후보는요 과거에 이제 그런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성실한 모습,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렇죠. 네. 그거 맞잖아. 그럼요. 예. 그럴 때 이제 지지층도 야 한번 만들어 보자. 밀어주자. 이게 한번.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서 현장으로 나가지. 그렇죠.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욕이 많이 올라오네요. 야,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진짜 욕이 올라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으로 갑니다. 평택 을로 가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는 왜 보궐선거가 치러지냐? 음.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병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어요. 예.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 이게 평택을이 뜨겁기는 뜨거운데 왜 보궐선거 치러지는지 몰랐지. 창피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보궐선거 치러지는지 몰라. 그리고 네. 이병진 의원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 처음 이 들어봤습니다. 정도죠. 네. 예, 굉장히 일찍이 날아갔어. 일찍이 날아가서 네. 이곳이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와, 누군지 궁금한데요. 예. 발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용남 하남 가남이 아닌 용남택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드디어 평택으로 갑니다. 용남택. 예. 와, 드디어. 야, 평택을 평택을로 예, 가는데요. 맞습니다. 갔는데 야, 이거 정말 여기가 야, 가장 뜨거운 곳으로 지금 가셨네요. 어마어마하다. 국힘이 유이동 후보. 유이동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네, 있는데 잘 몰라요. 평택을 해서 3번 당선된 사람이야.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세 번. 전통의 강자 유이동. 예. 와. 자,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또 이곳에 출마를 했고. 그래서 이제 뜨거워졌죠. 예.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있고. 이분은 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있고요. 이 정도로. 하나 있는 거 대통령 직도 수행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총리도 했고, 예, 대통령 권한대행했으니까. 선거에도 나갔고, 예.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유이동인데 유이동이 여기서 3번 그러니까 뜨겁네. 뜨겁습니다. 네. 야, 이거는 좀 여기 분석을 이제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이 지금 이제 아마도 보궐선거라고 나왔는데 재선거일 거예요.
재선거. 재선거. 아. 재선거가 있고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재보궐선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재선거는 뭐냐? 그 선거에 당선에서의 어떤 사유 때문에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경우, 예. 선거를 다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이분이 최초 사례거든요. 이번 국회. 그래서 이제 아웃이 된 상황이어서 다시 치러지기 때문에 재선거. 근데 재선거. 만약에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하다가 어떤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이제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유가 있게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 보궐선거. 보충을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 재선거라고 이제 그럼 보시면 당선 되는데 무효는 보궐이에요, 재선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선거법 위반으로 됐으면 재선거가 되는 거예요. 아, 선거법 네. 위반일 경우에는 재선거. 예, 자기가 당선될 때 당시에 아. 그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다른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은 보궐이 보궐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로컬 리그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예. 메이저 리거들이 대거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아, 보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하다. 너무 이제 주목도가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여론조사가 아, 네. 나온 게 있어. 네. 자, 자 이제 보면은 뭐 김재현 후보가 이제 10%가 안 되지만 거의 10%잖아요. 많이 나오네. 근데 이렇게 5명의 오자 구도가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고 그런데 그 5명의 구도에서 다 10% 정도 와, 이렇게 이상씩 나오는 조사 결과도 저는 이제 거의 못 봤어요. 전문가도 처음 보는 그래요. 네. 현상이야. 이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와. 다 이제 한 가닥 하시는 이제 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조사 결과는 ARS 방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ARS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응답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모르는 응답 비율도 적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명도가 있으면 한 10% 이상 나와요. 이 조사들이. 그럼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김재현, 황교안 두 명의 후보도 한 10% 이제 근접하거나 이상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 이게 만약에 사람 면접원 조사로 하게 되면은 예. 아마 이분들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정치 관심도가 좀 낮으신 분들도 조사에 포함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20% 중반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3.4%로 이제 1위를 차지하는데 격차가 크게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 오차범위 내죠. 내인 거예요. 이거 뭐 다 같다고 봐도 예,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용남 이제 후보가 되면 이제 21.4%, 국민의힘 유희동 21.2%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김용남 후보로 결정 나기 전에 된 거죠.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후보라고 생각을 일반인들은 거의 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후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지지 표출을 한 상황이니까 우리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예리하죠. 예, 캠페인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부각을 하게 되고 또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강점은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내가 보수표에 대한 이제 일정 부분 흡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 판단 아마 하고 있을 것으로 봐요.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이 김용남 전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무조건 축하만 하기는 사실은 이 지역이 지금 조국 대표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어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희생적인 결단을 한 측면도 아마 본인이 감수를 좀 하고 받아들인 것 아닐까 싶어요. 네. 아니 그 지금 뭐 나오는 보도를 취합해 보면은 네. 용남 하남 가남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광재 후보가 예. 이 평택을은 나는 조금 너무 좀 부담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세게 들어갔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남 하남 가남이 약간의 당에 희생하는 모습으로 예. 평택을로 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년 후면 총선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축적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희생적 결단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가만히 되는 거예요. 이제 지도부가 결정할 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결국 그 단일화로 가냐 못 가냐는 유이동의 지지율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 시도할 것 같아요. 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골치 1위로 갈 아프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조사를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를 볼 때 많은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 100%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후보들이 나는 지금까지 선거 운동을 안 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하게 되면 내 지지율은 쭉쭉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고3 수험생의 모의고사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 점수 올라가잖아요. 다른 친구들 점수와 상관없이. 네. 근데 이거는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 누군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딱 100으로 돼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구조가 짜여지게 되면 이게 변동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게 되면 우리 되게 대중은 또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제 1, 2등 중심으로 보도를 쏟아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또 1, 2등 정보를 더 많이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올라가. 뭐 유명하니까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구도 상황에서 전개될 텐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시도가 되고 한쪽이 되면 다른 쪽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될 텐데 근데 단일화 같은 경우는 격차가 워낙 크게 나면 사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혼자서는 1등 할 수가 없는데 합치면 1등 할 수 있다. 이러면 단일화 이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근데 두 번째 조건으로는 나도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로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논의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뭐 해도 나는 안 되는데 내 목소리만 끝까지 내고 그렇지. 싶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조국 대표랑 김용남 의원도 단일화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다만 이것은 두 명의 후보가 서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격차가 김용남 의원이 높거나 낮거나 할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높으면 이제 본인이 되려고 할 테고 낮은 경우에는 아마 김용남 의원의 이제 목적 함수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민주당의 인물로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경우들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처음이잖아요. 그거를 승패를 떠나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로서 뛰면서 이런저런 이제 내가 비전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 네. 그런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야, 요거는 여기도 16차 방정식이다. 네. 야, 어렵다, 어마어마한 어려워. 방정식이야. 단일화가 하여튼 쉽지 않은 부분이 와, 있습니다. 이거 어렵네. 평택을의 네. 원래 그 뭐 민주세라든지 보수세라든지 하는 성향은 좀 어때요? 그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다 험지라고 험지. 해가지고 정말 험지인가 이제 하는데 사실은 뭐 데이터는 험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난 이제 총선에서도 그렇고 격차가 이제 워낙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삼성전자 관련 근로자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연령대들도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젊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유이동 의원이 3선을 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장선 의원이라고 민주당 계열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또 여기서 3선 했어요. 민주당 의원 그 훨씬 전에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런 이제 세가 있고 지금 훨씬 더 최근 데이터들은 뭐 민주당의 우세 지역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데이터를 보세요. 왜냐하면은 진보 쪽 진영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훨씬 크잖아요. 네. 네. 그렇긴 하네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워낙 지금 치열하다 보니까 댓글에서도 지금 난리인데, 아, 결국은 아시잖아요. 그냥 뭐 경쟁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막 서로 누구 죽어라, 막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 예, 그럼요. 각자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렇죠. 뭐 지금도 댓글에서 뭐 누구 죽어라, 뭐 끄지라, 뭐 지금 난리야. 아, 오늘 많이 심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갈 이제 필요는 없지. 예. 단일화를 또 하려면은 서로 이제 존중하는 모양새가 약간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한쪽이 인간적으로 감정이 확 상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이제 서로 만약에 공방이 굉장히 이제 감정을 상하게 할 정도로 가냐 안 가냐 이것도 중요한 과정이죠. 그것도 포인트고. 예. 네. 야, 이거 아주 계속해서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아, 간만에 채팅창이 좀 안 보이네요. 아, 좀 아주 너무 빨리 뜨겁습니다. 올라가서 예. 네, 특히나 이제 그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네. 두 분이 아주 네. 절친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절친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가 과연 또 될 것이냐. 요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지금
후보가 되기도 전부터 약간 좀 달궈졌던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요 세 명이 지금 누가 이제 1위로 치고 나갈 것이냐. 먼저 우리 김용남 전 의원과 조국 대표 지금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승기를 누가 잡을 것이냐 이제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쏠림 현상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지역 그런가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네. 초반에 좀 나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서 예. 승에 갈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지금 관리 완전 실패거든요. 자, 하남갑 갑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하남갑 보궐선거 치러지는데요. 어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했지요. 네, 민주당에서는 전 강원도지사인 이광재 후보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로써 국민의힘 이용 후보와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 성사된 건 아니야. 예상이야. 아, 예상. 예상. 아, 이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호위무사 윤어게인입니다. 윤어게인.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결정이 안 예. 됐고.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또 뭐만 하면 얘네들은 뭐만 박빙이면은 뭐좀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 유승민 차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거의 한 달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경기도지사예요. 경기도지사. 지금은 전국을 순회하고 있어 유승민이. 유승민의 혼이 전국을 돌아다녀. 뭐만 하면 유승민이야. 뭐만 하면 유승민이야. 사람이 없어. 뭐만 하면 유승민밖에 유승민. 없어. 유승민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국민의힘은 결정은 안 난 상태고 네. 이제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도 없는 상황인데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양보 한 번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강원도지사. 유상 후보에게. 본인이 이겼어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이전에 강원도지사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맞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고향이 강원도지만 철원이에요. 사실 강원도에서 봤을 때 철원은 강원도라고 하기가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주로 가요 철원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정통 강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덜했는데 네. 양보를 이제 한 상황이고 본인이 도지사까지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렇게 희생을 하면 이렇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승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워낙 평택에 이거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까? 예, 낫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평택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 갈라지는 게 확연하게 있는 상황인데. 평택보다는 좀 수월하고. 근데 여기가 사실은 만만한 것은 아닌 게 왜냐하면 지난 총선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뭐 휩쓸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격차 1%밖에 안 난 거예요. 1%. 박빙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례 신도시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위더르신까지 네. 위례 신도시.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남의 신도시들이 좀 있는데 위례 신도시가 이제 좀 그중에 잘 사는 곳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 정서가 있어요. 평수도 크고 그런 측면이 있고 원도심이 또 이제 이 지역구에 있어요. 되게 신도시 같은 데 보게 되면 완전 새로운 곳 같은 경우에는 진보세가 차츰 높아지긴 하는데 원래 원도심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기 때문에 보수 위더르심. 정서가 있어요. 네. 인천 연수갑도 이제 그런 원도심이 있는 것인데요. 예. 여기 이제 그런 비싼 신도시, 그다음에 원도심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 정서가 강하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1%밖에 차이가 안 난 그러니까 이거 지역이어서 어려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하남갑이 쉬운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되긴 하는데요. 예, 이광재. 야, 아름다운 정말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맞아요. 아름다운 양보. 맞아요. 너 축구 유튜브에서 이광재 얘기 좀 해. 이광재 슛골이에요. 알았어요. 야, 정치권에서 너 봤어? 못 봤어. 본인이 여론조사에 이기는데 양보하는 경우가 예. 없어. 아니, 맞아요. 이광재 후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2022년도에 지선이 다 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지사 후보가 없으니까 네. 본인이 그러면 나는 그 국회의원 배지 떼고 난 나가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당연히 안 되셨죠. 이제 그런 것까지 하셨고 그 네. 이후에도 22대 때는 분당으로 본인이- 갔잖아. 네, 분당. 분당으로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했던 분인데. 네, 본인이 원래는 이제 종로구에서 2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네. 나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또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또 온다고 하니까 또 양보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예. 굉장히 많이 보여주신 분이시죠. 야, 이광재는 그냥 양보의 아이콘이네. 본선에서는 이거 양보 안 된다.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야, 이광재. 당연합니다. 네. 예. 아, 이광재. 예. 예, 갑자기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 관리 완전 처참히 무너졌고. 자, 그리고 부산 북구갑으로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치러지는데요. 예. 여기는 지금 아직 전략공천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네. 민주당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됐던 하정우 수석 네. 사의 표명했죠. 그렇죠. 예. 어제 사의 표명했고 지금 이제 제가 했다라는 기사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내일 민주당에서 영입식이 열릴 예정이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부산 북구갑 예상 후보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수석이 거론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박민식 후보, 무소속으로 한동훈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와,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지역구예요. 북구갑이. 네, 왜냐, 요거는 일타 쌍피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선도 되고 누군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웃시키는. 그러네. 굉장히 나에게는 진짜. 나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아, 여기 곳이야. 중요해요, 진짜. 껌 먹고 알 먹고. 와, 근데 네. 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 예. 여론조사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조사가 된 것 보시게 되면 하정우 35.5% 이제 1위긴 한데요. 이제 2위로 한동훈 28.5, 3위 박민식 26.0인데 지금 뭐 2위와 3위의 격차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닌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제 2, 3위들이 또 단일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구도를 보이는데 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수표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서가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던 지역인 거예요. 네. 이 지역이. 내란 국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그 정서가 그래서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많이 묻거든요. 그 네. 지역에 보궐선거 있다 하더라도 근데 50% 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전재수 후보의 부산시장 지지율은 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 네. 그만큼 인기가 높은데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남은 기간 얼마나 메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후광 효과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하게 발휘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2위와 3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박민식 이제 후보가 네. 당에서 어떤 이제 오더를 강하게 받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통상은 되게 당에서는 관여 안 할 테니 그런 경우 후보들이 알아서 단일화하는 것은 뭐 판단해라.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나중에. 예. 근데 끝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오더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예. 지금 근데 현재 그건 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본인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게 되면 네. 내가 떨어지더라도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이제 함으로써 당에 이제 그런 이제 의지를 보이는 이 그런 상황이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해찬 선생님. 장해찬 선생님 활발하게 활동해 주세요. 선생님만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장해찬 선생님 단일화만큼은 반드시 막아주시옵소서. 장해찬이 또 뭐 무소속이면 지지율 떨어질 거다 계속 이제 공격sak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기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봐서 아는데 예. 막상 시작되면 어차피 무소속 지지율 다 떨어진다. 한동훈 어차피 개털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네. 시동은 걸어주셨네요. 네. 어차피 본선 가면은 투표할 때 유권자분들이 전략 투표한다. 그러니까 단일화하지 마라. 요렇게까지 깔끔하게 좀 메시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해찬 활동 선생님.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아산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산을은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여기 아직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네. 아산을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던 전운수 대통령실 대변인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정우 수석과 함께 어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아직 제가 기사는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전은수 대변인이 아산을로 지금 그렇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후보자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김민경 네. 네. 근데 저분은 제가 좀 찾아봐도 뭐 특별히 잘 모르겠더라고.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전운수 예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가 됐고 지난 총선에 나왔다가 울산에서
낙선하고 이번에 청와대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예. 전운수. 그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 후보, 후보. MBA 후보가 됐는데 그 지역구 거기서 또 졌죠. 김상욱 네네. 후보와 맞붙었던 인물이에요. 아, 네. 네, 거기도 이제 보수색이 상당히 강한 곳이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이번에 비긴 했지만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은 그 아산을로 이제 정해진 상황인데요. 네. 이 지역은 이제 강훈식 실장이 항상 자랑하는 게 있어요. 충남에서 최고 득표율. 그때 60%를 득표를 했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상대쪽 후보는 39%를 득표를 했던 와, 상황이고. 표적이었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진보세가 세요. 민주당 세가. 아, 이제 여기 예.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이제 공장들이 있고 예. 거기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 많고 젊은 층들 많고 그래서 뭐 진보세가 압도적인 곳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산을 네. 같은 경우. 그래서 네. 아마 당선 가능성 이제 높고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경쟁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잘 알지 못하는 네, 잘 분이 모르겠더라고. 이제 된 것이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전문가도 잘 모르잖아요. 왜 제 뒤에 숨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분?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네. 호남이나 영남 어떤 이제 오랫동안 한 정당이 이제 지지세가 워낙 강했던 곳 아닌 경우에 60% 득표하기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거의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훈식 시장이 여기서 60% 얻었던 곳이니까 물론 이제 개인 인물 경쟁력 때문에 더 얻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직인 인물과 이제 어떤 콜라보 캠페인들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찍는 것은 그 이전에 있던 인물에 대한 이제 지지다라고 하는 캠페인들을 되게 이제 연결해서 하는데 아마도 전은수 후보도 이제 그런 캠페인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희용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보궐선거 5곳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하남갑은 지난 총선 1% 차이로 신승한 곳이라 민주당 입장에서 만만치 않고 평택은 진보 진영 단일화가 부산 북갑은 보수표 분산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민심평가로 읽힐 가능성이 큰 만큼 한 달 동안의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